UFC에서 쫓겨나고 1위로 평가받던 파이터가 갑자기 각성을 하고 돌아와 UFC 챔피언이 되는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현 UFC 플라이급 챔피언 브랜든 모레노는 그 누구도 챔피언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여느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플링 위주의 파이팅 스타일로 단조로운 타격과 불안한 수비력이 약점인 모레노는 한때 플라이급의 신성으로 크게 주목받았음에도 한순간 UFC로부터 내팽겨 쳐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모두를 실력으로 극복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 모레노, 과연 그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르입니다. 1993년 12월 7일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태어난 브랜든 모레노. 그의 부모님은 티후아나에서 작은 피냐타 가게를 운영하였는데요. 참고로 피냐타는 종이와 흙으로 만든 예쁜 모양 안에 사탕이나 과자를 담아두는 파티 용품으로 현재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멕시코의 전통 인형입니다. 생일 같은 특별한 가족 행사 때 피냐타를 나무에 걸어두고 몽둥이로 때려 부수니 사탕이 와르르르 쏟아지는 영상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레노는 어릴 때부터 종합격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게임과 정크푸드를 좋아하는 아이였고 통통한 체형 때문에 늘 부끄러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 고민하던 중 그의 어머니가 우연히 격투기 체육관의 전단지를 발견하였고 그 계기로 그는 12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레노는 살을 빼기 위해 격투기 훈련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도와 매일같이 피냐타를 만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꿈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었으나 격투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싸움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죠. 격투기를 위해 법을 포기했다. 개인적으로 뭔가 더 공감이 되고 애정이 가는 선수네요. 결국 모레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변호사 대신 격투기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확고한 의지를 받아들여 모레노의 결정을 지지하였는데요. 대신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으니 바로 가업과 격투기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레노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2시간 정도 운동을 한 뒤 집에 돌아와 저녁 늦게까지 피냐타를 만들었고 다시 체육관에 가서 2시간 동안 훈련에 매진했죠. 참고로 피냐타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공정이 매우 까다롭고 인내심이 없으면 해내기가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모레노는 손재주가 없는 편이라서 다른 가족들에 비해 잘 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성실하게 일을 도우며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나중에는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 일을 도우며 틈틈이 훈련에 매진한 모레노는 2011년 자신의 고향인 티후아나에서 격투기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는 첫 경기부터 지금의 스타일과 매우 흡사한 그래플링 위주의 경기를 펼치는데요. 낮고 빠른 태클로 계속해서 상대를 밀어붙이던 모레노는 순식간에 트라이앵글 초크를 완성하고 멋지게 탭을 받아내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러나 신인 시절 태클 일변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모레노는 좀처럼 연승을 쌓아나가지는 못합니다. 타격 셋업 없이 노골적으로 테이크다운만 고집하던 그는 상대에게 패턴이 읽히면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플라이급에서도 빠른 편인 스피드를 활용하여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지만 단조로운 타격 옵션과 1라운드부터 체력을 몰아쓰는 스타일, 수비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며 승패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대신 발군의 서브미션 캐치 능력을 발휘하여 승리한 3경기를 모두 안바로 끝낸 모레노는 2012년까지 4승 3패라는 평범한 전적으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2013년에 들어서자 모레노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치른 2경기를 모두 서브미션으로 끝낸 그는 월드 파이팅 페더레이션이라는 단체로 이적하여 플라이급 챔피언에 오르고 여기서 타이틀 3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무려 8연승을 달성하는데요. 이렇게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기세를 떨치던 모레노에게 드디어 UFC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적수가 보이지 않던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도전자를 찾기 위해 UFC는 세계 곳곳의 중소단체 플라이급 챔피언들을 모집했고 모레노 역시 헨리 세우도와 조셉 베나비데지가 코치로 출연한 TUF 시즌 24에 참가하여 무려 16명의 선수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놀라운 점은 모레노가 이때까지도 하루 대부분을 피냐타 가게에서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레노는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당시 16승 2패의 RFA 챔피언 알렉산드레 판토자를 만납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큰 공격을 주고받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뜨거운 경기를 펼치는데요. 몇 번이나 정타를 허용하면서도 끝까지 맞받아치던 판토자가 기습적으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고 이 한 번의 기회를 서브미션으로 연결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비록 조기에 탈락해버렸으나 UFC의 눈도장만큼은 확실하게 찍고 나온 모레노. 그는 TUF의 2년을 계기로 드웨인 루드윅에게 100 무에타이를 전수받게 되고 명경기를 만든 덕분에 이례적으로 TUF 시즌을 진행하던 도중 UFC의 부름을 받는데요. 그는 얼떨결에 출전한 UFC 데뷔전에서 자신보다 훨씬 탑독으로 평가받는 플라이급 강자 루이스 스몰카를 상대합니다. 단번에 큰 기회를 부여받으며 랭킹 9위와 싸우게 된 모레노. 기습적인 스탠딩 길로틴의 테이크다운으로 대응하고 그라운드에 강점이 있는 스몰카를 꽤나 오랫동안 눌러놓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벗어나자마자 싱글렉을 노려보는 스몰카. 아웃사이드 싱글렉을 거는 상황에서 턱이 들린 순간을 모레노가 캐치하고 그대로 길로틴을 잡아채며 힘을 다해 쥐어짜봅니다. 몸을 틀어 벗어나는 찰나 재빠르게 자세를 고쳐잡는 모레노. 너무나 강하게 들어간 초크 그립에 더 이상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고 그대로 탭을 받아내면서 모레노가 대이변을 만들어냅니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어안이 벙벙한 모레노. TUF 1회전 탈락의 수모를 이겨내고 1라운드 만에 랭킹 9위의 선수를 잡아내버렸네요. UFC 데뷔전에서 대열을 낚은 모레노는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까지 수상하여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한 경기 만에 랭킹 10위로 진입하면서 플라이급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겨우 2개월 만에 케이지에 올라 라이언 베노잇을 잡아내고 랭킹 12위에 안착한 모레노. 그는 다음 경기에서 더스틴 오티즈의 레슬링에 꽤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엄청난 하이킥 한 방에 이은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보너스를 수상하고 세대 교체를 위한 플라이급의 초신성으로 각광받으면서 UFC 진출 3경기 만에 메인 이벤트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앤서니 패티스의 친동생이자 마찬가지로 플라이급의 젊은 피로 주목받는 서지오 패티스를 상대하는 모레노. 전통적인 그래플러와 스트라이커의 대결에서 두 선수는 서로의 장기를 확실하게 꺼내듭니다. 형 못지않게 화려한 발차기를 선보이는 패티스. 어떻게든 그라운드로 끌고 가보려는 모레노. 패티스의 정확한 타격에 모레노가 스탠딩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각보다 패티스가 잡히지 않으면서 꽤나 많은 수의 펀치를 허용하는데요. 테이크다운을 위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지만 밸런스가 좋은 패티스가 자신의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고 5라운드에 필사의 태클이 성공하지만 패티스의 활발한 그라운드 움직임 때문에 눌러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아쉽게 놓치면서 패색이 짙어진 모레노. 신인 때부터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단순한 타격 패턴에 발목이 잡힌 것인데요. 결국 4개의 라운드를 가져간 패티스가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모레노는 5년간 쌓아왔던 11연승 기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그는 자신을 TUF에서 탈락시킨 범인 알렉산드레 판토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모레노는 패티스와의 경기에서 나왔던 양상이 그대로 펼쳐지며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태클 타이밍을 주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거리를 지키는 판토자는 침착하게 빈틈만 찔러 넣으면서 느린 템포를 가져가고 잽과 카운터 위주로 풀어가며 점수를 따냅니다. 스탠딩 타격전에서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판토자의 절제된 타격에 모레노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로 끌고 가지 못하면서 2연패에 빠지고 맙니다. 비록 연패를 당하기는 했으나 플라이급 랭커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모레노. 그러나 당시 UFC에는 플라이급이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실제로 플라이급 선수들이 하나둘씩 퇴출을 당하면서 플라이급 폐지의 소문이 실제가 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레노도 2018년 말에 방출되고 말았고 그렇게 모레노는 LFA로 둥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UFC의 경력을 인정받아 LFA에서 가진 첫 경기만에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모레노. 그는 파운딩으로 4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고 2년 만에 연패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헨리 세우도가 플라이급의 인기를 끌어와주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그 덕분에 모레노는 다시 UFC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무패 신성 아스카로프의 UFC 데뷔전 상대로 낙점된 모레노는 시원한 타격으로 아스카로프에게 싸움을 걸고 이에 특기인 레슬링을 꺼내들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선 굵은 펀치를 강하게 집어넣는 모레노, 아스카로프의 힘이 넘치는 테이크다운. 그러나 그라운드에 강점이 있는 모레노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고 백무에타이식의 컨비네이션으로 다운을 얻어냅니다. 오히려 역으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모레노, 서브미션까지 시도하면서 승기를 잡아가고 오랫동안 백을 잡은 상황에서 경기를 마치는데요. 그러나 심판마다 판단이 엇갈리면서 결과는 무승부로 선언되고 모레노는 아까운 경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 이후 랭킹 5위로 상승한 모레노는 예전에 비해 타격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타일적으로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신합니다. UFC에서 퇴출당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그라운드로 끌고 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타격전에 나서면서 백무에타이에 익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굳이 태클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끝까지 타격전을 고집하는데요. 일취월장한 타격 실력을 바탕으로 8연승 중이던 카이카라 프랑스를 잡아낸 모레노는 플라이급의 복병 주시에르 포미가 마저 제압하며 랭킹 1위에 오르고 브랜든 로이비를 1라운드 만에 TK로 꺾어내면서 드디어 타이틀전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현 플라이급 챔피언은 헨리 세우도의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새로운 강자 데이비슨 피게레도. 플라이급임에도 높은 KO류를 자랑하는 펀치력과 서브미션 결정 능력, 터프함까지 고루 갖춘 피게레도는 장기 집권이 예상되는 챔피언으로서 자리를 굳혀가던 중이었는데요. 심지어 두 선수 모두 3주 전에 경기를 치른 만큼 컨디션 난조가 예상되는 상황. 그러나 두 사람은 타이틀전다운 최고의 명승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거리를 잡고 파워샷을 날리는 피게레도와 중간중간 태클을 섞어주며 위협적인 펀치를 던지는 모레노. 피게레도의 공격적인 운영에 위태로운 장면이 나오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데요. 특히 모레노는 복싱에서 비약한 성장을 보이며 연타로 대응하고 피게레도는 강한 단발성 펀치로 끝까지 KO를 노립니다. 서로 몇 번이나 그로기에 몰릴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 5라운드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경기는 판정으로 흘러가는데요. 3라운드에 터졌던 로블로로 피게레도가 1점 감점을 받으며 판정은 무승부로 내졌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모레노의 선전이 빛을 발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박빙이었던 경기 내용이 반영되어 두 선수는 곧바로 2차전을 가집니다. 평소보다 개체량을 힘들게 통과한 만큼 피게레도의 컨디션 난조가 예상되었고 1차전에 비해 피게레도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경기 초반부터 묘한 분위기가 흘러가는데요. 카운터 잽을 제대로 얻어맞은 피게레도가 크게 다운을 당하고 그래플링에서도 밀리면서 모레노가 승기를 잡아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주도적으로 경기에 임하지 못하는 피게레도, 모레노가 허리 그립을 놓지 않으며 그대로 등 위에 올라타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모레노가 온 힘으로 쥐어짜는 백초크로 탭을 받아냅니다. 이로써 한동안은 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피게레도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UFC 최초로 멕시코 국적의 챔피언에 오른 모레노. 자신의 장기인 그래플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타격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챔피언에 오르기 위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UFC에서 퇴출되는 아픔을 겪고도 오로지 실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챔피언까지 오른 남자 브랜든 모레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UFC 270 대회에서 피게레도와의 3차전이 결정된 만큼 이번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향상된 기량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